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13일 코인 상담소 3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연휴 기간을 아주 즐겁게 보낸 분들 덕분에 네. 지금 다시 또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연휴 기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현상인데 그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참 안타까웠고요. 연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연휴라는 개념이 좀 없기는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신경을 안 쓰는 너무 기대하던 연휴. 대답이 아니었겠지만 네. 뭐 그랬습니다.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연휴를 그냥 조용히 보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서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서울을 피해서 네. 이제 좀 코로나 위험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은데 네. 좀 많은 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마스크 시대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꼈어야 네, 네. 했지만 이게 좀처럼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갖고 이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민철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코인 시장 이번 주에 지난주에 또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어제죠. 네. 이번 주에 또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반감기. 반감기 이슈가 그렇죠. 있었는데 사실 반감기 이슈를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그 정도의 파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급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파급이 있었죠? 일단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다. 즉 반감기 이슈 이후에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제 반감기 이전에 시장이 오를까요라는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시장이 빠지면 오를 겁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나서 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랐죠. 네. 그런데 또 이 주요 이슈가 있기 전에 시장이 올라버리니 주요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시장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감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 차트 모양을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댓글에 신사님께서 세상에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이 많다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그 이태원 발 코로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돈을 번다고. 네. 뭐 이태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일 전반적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투자 시장은 누가 잃어야 누가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좀 순화해서 말하면 신사님의 의견은 이제 좀 그 대다수가 투자를 못해야 또 내가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업데이트가 조금 느리네요. 댓글의 업데이트가.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주간 주요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뀌는군요. 네, 이나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적게 떨어진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돼요. 네. 가장 적은 하락률을 보이네요. 1.54%.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마이너스 8%대 하락했고 비트코인 캐시가 그나마 적은 4%대 하락. 나머지는 10% 내외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하루 동안 거래대금이 1000만 달러를 넘겼던 알트코인 중에서 주간 상승률이 높았던 코인을 보면 제로엑스부터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 퓨전 이런 코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 기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스위프트 코인, 그리고 당연히 그 이오스와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의 같은 방향으로 3배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이 3S 롱 상품들이 하락률 탑10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나머지 핸드쉐이크나 하이퍼리온, 엘라메체인 이런 것들 오리진 프로토콜. 네. 오리진 프로토콜은 그래도 좀 들어봤지만 또 다른 코인들은 잘 못 들어본 코인들이 하락률 탑10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걸 좀 다시 보면은 스위프트 코인이나 아니면 좀 거래량이 적고 소외된 코인들의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3S 롱 상품은 시장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대다수의 코인이 10% 이내에 크지 않은 하락을 보인 한 주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하락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셨을 텐데 실제로 상승했잖아요. 상승을 네네. 했지만 그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는 싶었습니다. 제가 네. 여러 번 강조 네. 말씀을 드렸지만 큰 네. 폭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있었죠. 왜냐면은 이전 그렇죠. 네. 앞두고 네. 선반영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연초부터 시장이 떨어져야 이슈가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 올랐는데 물론 이게 반감기 이슈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결국 긴박해서 시장에서 네. 해석하기는 반감기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 반감기 이슈가 끝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하필 그 시기가 가장 강한 매물대가 있는 1,200원대에서 이 반감기 이슈가 터진 게 좀 악재가 겹친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신사님께서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가 폭풍전야죠. 폭풍이 불기 전에 고요한 상황 같다고 하시는데 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폭풍이 네. 좋은 폭풍일지 나쁜 폭풍일지 그거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뭔가 큰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풍전야에 네. 대해서. 왜냐하면 1,200원 돌파하면 정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전 상승에 좀 이번에는 포지션을 두고 있어서 네. 그래도 좀 상승에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폭풍이 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코인들 과연 어떤 코인들인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제로엑스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카이버나 루프링, 원루트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맞습니다. 네.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 기반의 암호화폐 중 하나인 제로엑스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 기억나세요? 더마토코.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상승률 상위 코인에 이름을 올렸었던 코인인데 2주 연속 상위권 탑10에 자리를 맞습니다. 했네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네. 요즘 같은 시장 좀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순환매 시장에서 이렇게 2주 연속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는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는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요? 네. 네. 요 오른쪽 부분만 추가를 한 건데 일단 지난주에도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4월부터 해서 정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물론 4월부터 해서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 거래소 플랫폼인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로서는 금값과 연계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비율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죠. 네. 즉, 이 금값은 실제로 1,450달러에서 1,700달러대로 정말 많이 오른 게 아닌데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 같은 경우는 2.5달러에서 25달러로 10배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현재의 금값보다는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이 둔화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네. 금값이 무려 3,000달러까지 즉 지금보다 7, 80%더 오를 것이라는 게 선반영되면서 더 마이더스 터치 골드가 오른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네. 돼서 상위 탑10에 2주 연속 자리를 네, 했어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빠졌었는데 요 빠진 위치가 여긴데요. 순식간에 회복을 하더니 또 양일간 굉장하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투자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좀 이런 재밌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신사님께서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트가 실제로 떡상을 하면 저희 상담소 시청자 또 100배를 떡상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비트가 떡상을 안 해도 네. 시청자 수가 떡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왜냐면 비트가 떡상하면 다시 여기저기서 나쁘게 말하면 사자 기업이나 사람들이 또 튀어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 같은 또 방송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경쟁력을 그렇죠. 키워야겠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조용조용 할 때 키워야 되는데 네. 쉽지 않네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 음. 소수로라도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서 네. 저희가 사실 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네, 저희 지금 35회면 거의 1년 가까이 맞습니다. 해오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저희도 지금 시청자분도 너무 소중하고 네. 더욱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이 높았던 건 퓨전이라는 코인으로 금융 플랫폼입니다. 네. 대다수의 코인들이 금융 플랫폼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핫빛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죠. 쓴튼이라고도 하는데 네. 모바일 메시지 플랫폼입니다.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인데 여기는 OKX에서 대부분 거래가 됩니다. 또 나왔어요. ABBC 코인. ABBC 코인. 네. 이제 알리바바. 맞아요. 이제 정말 꿈에도 나올 정도로 상승률 탑10 혹은 하락률 탑10에 이름을 올리는 코인인데 안면인식 기반의 결제 플랫폼입니다. 네. 실제 알리바바와 그 연계가 전혀 없는데 알리바바 코인으로 이름을 네. 지었다가 네. 뭐 이런 소송 이슈가 있었죠. 네, 비슷하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이시 저도 처음 봅니다. 샵 메타이시인데 여기는 금융 플랫폼이고요. 비트포렉스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세타 역시나 메이저죠.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어거 역시나 메이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을 위한 베팅 플랫폼이고요. 요빗 토큰은 요빗 거래소에서 발행한 거래소 코인. 엔진 코인은 뭐 삼성 코인으로도 유명하죠. 네. 근데 본래는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입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올라가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상승률 탑10 코인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완전 메이저 코인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런 코인은 없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인들 좀 이름이 보이는 거는 그쵸. 제로엑스, 어거, 네, 맞아요. 엔진 코인 등이 네. 있죠. 그거는 꽤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10개 중에서 3군데, 그러니까 3개의 코인이 지금 빗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빗썸이 요새 조금 이런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빗썸에서 신규 상장 코인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른 거래소도 그런 좀 노하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덕분인지 뭐 작년에 실적도 좋아지고 뭐 그쵸. 그렇죠. 암호화폐 네.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큰 실적을 기록을 했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좀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때 상승률 탑10에 좀 듣보잡 코인들이 자주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번 주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코인들이 상승률의 탑10에 이름 올렸다는 거는 네. 시장에 대한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저스틴의 저스트. 저스틴의 저스트. 네. 트론에서도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이게 금융 당국에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데. 그쵸. 말 네.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이니까요. 네. 네. 뭐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패깅하는 뭐 예를 들어 달러와 1대1 매치가 돼야 되는데 달러보다 50% 저렴한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러면 이제 투자처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스트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대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J, 그래서 미국 달러와 1대1로 패깅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또 JST가 있는데 JST는 이 대출하는 그 프로세스에서 이자를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그 투표를 통해서 이 저스트 네트워크의 관리에 참여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JST라고 합니다. 관리라는 워딩 자체가 애매하네요. 네. 무슨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뭐 건지. 네. 예를 들어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역시나 트론 이슈 메이커인 트론과 연관된
저 스티밋. 스티밋에서 그런 이 노드를 많이 가져가는 그 저스틴이 노력을 하자 네. 이제 하이브로 또 튕겨나갔잖아요. 그런 식의 네트워크 관리에 참여할 때 이런 JST가 필요하다라던가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저스트가 어디서 처음 최근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 폴로닉스 런치베이스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폴로닉스 런치베이스는 한때 인기 끌었던 바이낸스 런치패드와 마찬가지로 IEO, IEO군요. 네. 뭐 토큰 판매하는 뭐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데 폴로닉스는 이제서야 이 플랫폼을 론칭하고 첫 번째 코인으로 이 저스트를 뽑았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도 뭐 주요 그렇게 투자에 완전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내용 드렸고요. 네. 텔레그램 얘기하기 전에 시윤님께서 롱 가자라고. 네. 롱 가자. 네. 그리고 신사님께서는 우리 캐리는 그러니까 캐리 프로토콜을 네. 말하겠죠. 캐리 네. 프로토콜의 캐리가 언제 떡상할지 많은 암호화폐 보유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네. 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좀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부분이요? 저는 네. 이제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이너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이제 돌아야 이제 시장이 그 오르던가 떨어지던가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1100만 원 돌파하면서 1200만 원까지는 강했는데 그 강함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메이저 알트나 혹은 마이너 알트 중에 캐리나 뭐 12십스 같은 것들이 또 그렇게까지 오르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지난주에 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마이너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이너 알트코인의 그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서 신사님께서 말씀하신 캐리나 12십스나 뭐 특히나 우리나라 발행 코인들이 한국 코인들이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의 상승이 생각보다 그 반감기 이슈 앞전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이전부터 상승을 계속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알트, 마이너 알트 순환매가 이제 곧 이어질 거라고 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속세가 이어지는 만큼 그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당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긴 호흡에서 아직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주간 단위로는 좀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11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고 돌파 시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단을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1200만 원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1200만 원이 가장 강한 매물대입니다. 12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1200 돌파하면 1500 금방 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1200이 여기도 보시면은 1200이 지난 그 연초에도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마지막 매물로 그 다음 매물이 1,500원, 1,500만 원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반감기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좀 시장이 더 큰 하락을 한 게 아닌가. 하지만 주봉 차트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텔레그램, 톤그램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예요. 13일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를 했으니까 텔레그램이 이제 SEC와 진행 중인 법정 다툼 때문에 이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톤과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그램의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국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공구방 등을 통해서 그램을 구매했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이슈가 저는 가장 크게 먼저 걱정이 됐고요. 그렇죠. 호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사실 리브라도 계속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래 출시를 했던 그 백서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찌됐건 톤도 리브라만큼 혹은 조금은 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텔레그램이랑 거대한 네. 글로벌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드랍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영님께서 여러 뉴스를 통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물론 이제 프라이빗 쪽이 많긴 하지만 네. 블록체인 도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도 듣고 와 정말 상용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죠. 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혹은 리버스 ICO 혹은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우리에게 대중화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다수가 사업을 접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정말 필요한 기술은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암호화폐는 정말 필요할까? 라는 입장을 금융당국이 아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코인을 한다기보단 블록체인을 하는 거고 사실 물론 이제 텔레그램도 블록체인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블록체인도 하는 거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통용돼야 되는 생태계가 분명히 구축돼야 되잖아요. 퍼블릭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찌됐건 블록체인의 도입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통신, 코인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페이스북 리브라가 이제 백서를 내용을 수정한 것도 그렇고 텔레그램이 톤과 그램의 발행을 취소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직은 규제 당국이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지 않구나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신사님께서 시간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네. 특히나 이제 톤과 또 리브라 둘 다 미국의 제재라서 그쵸. 참 큰 형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따가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디브리핑은 제가 2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지난주가 연휴 기간이었죠. 네. 네, 그렇죠. 지난주가 아니라 사실 지지난주가 연휴였죠. 네. 네,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디브리핑을 했었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는 비트코인 아직은 상승 추세다. 전저점 이탈 여부 주목. 그리고 12일 어제는 비트코인 아직 상승세다. 관망은 필요. 이틀 다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인데 일단 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이게 다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승세다라는 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난주가 요 위치였잖아요. 네, 1,100만 원. 네. 요 위치에서는 그래도 1,100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그리고 돌파할 경우에 1,200까지는 금방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때보다야 상승에 대한 제 기대감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실망하긴 이르다. 사실 그냥 뭐 차트적인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이평선, 15일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못하면은 다시 요렇게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 떨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안정화되면서 윗단에서 매물이 많이 없어진 모습들이 거래량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전망은 1,200만 원 이탈을 약세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일단은 1,000만 원까지는 좀 보자. 그래서 1,000만 원 위에서는 일단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관망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시 1,10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 신규 매수하거나 아니면 1,200만 원 돌파했을 때 신규 매수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준비한 주간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또 알차게 이번 주 이슈 한번